내 나이가 이제 100살을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집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죠.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포근하고 온기가 느껴지는데 어떤 집은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곤 하지만 100년 넘게 사람의 삶을 관찰해온 제 눈에는 그 차이가 명확히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 각별하지요. 효심이 깊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그 효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꺾고 자손들의 앞길을 막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고 인생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걸려있는 그 사진 한 장, 돌아가신 분의 영정이나 사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리우니까라는 이유로 무심코 걸어둔 그 위치가 어쩌면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바에 의하면 삶과 죽음 사이에는 엄연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산 사람의 공간에 죽은 자의 기운이 침범하게 되고 그때부터 집안에는 이유 모를 우환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고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리는 마음은 고귀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공간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절대 사진을 걸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진을 두는 순간 집안에 생기는 메마르고 가족 간에는 불화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식들이 하는 일이 꼬이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며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학부형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거실 정중앙에서 집안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커다란 영정사진을 걸어두었지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으나 이상하게도 그 집 아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공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사진은 살아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당신이라면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되 우리가 머무는 현실의 공간은 철저히 삶의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법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근본적인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을 다시 살리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사진이 가진 에너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진은 단순히 종이 위에 찍힌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전 기운과 영혼의 흔적을 담고 있는 하나의 통로와 같습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그 자체로 강한 음의 기운을 내뿜게 마련이지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의 기운을 먹고 사는데 집안 곳곳에 음의 기운이 서린 사진을 잘못 배치하면 양기와
음기가 충돌하여 집안의 흐름이 뒤엉키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제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 제자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하여 안방 침대 바로 맞은편에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어머니를 뵙고 싶다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자는 만성 피로와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다툼이 잦아졌고 평온해야 할 침실이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영혼이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안방은 부부의 사적인 공간이자 가장 생명력이 넘쳐야 할 양의 공간인데 그곳에 죽음의 기운을 담은 영정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니 산 사람의 기가 눌려버린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자리가 바로 안방과 현관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문을 열자마자 돌아가신 분의 사진과 마주하게 되면 들어오던 행운조차 그 서늘한 기운에 놀라 등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거실에서 너무 높은 곳에 사진을 걸어두어 집안 전체를 내려다보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무언의 압박감과 죄책감을 심어주어 정서적으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숨을 쉬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데 조상이 위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무의식 중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지요. 풍수적으로 볼 때도 죽은 자의 기운은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기운이지요. 반면 아이들이 자라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은 쉼 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중심부에 커다란 영정사진을 두는 것은 강물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길이 막히니 재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의 사업이 풀리지 않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아예 없애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위치와 마음가짐입니다. 사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된 생활 동선에서 살짝 벗어난 곳, 조용하고 정갈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서재의 한쪽 구석이나 거실에서도 시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편안한 자리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영정 사진보다는 손바닥만한 작은 사진을 예쁜 액자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산 사람의 공간 속에 죽은 자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소리 없이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50살이 넘어 이제야 삶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내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조상을 위하는 길이며 동시에 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리움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들의 생기를 억누르고 있는 사진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50살을 넘기며 우리는 인생의 많은 맞이를 지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때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분이 이 상실감을 감당하지 못해 집안에 돌아가신 분의 흔적을 무겁게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잘못된 흔적 남기기는 결국
살아남은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며 세상으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것 같아 외롭다고들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이 사실은 여러분의 거주 공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나 사진을 집안 곳곳에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시계 바늘을 과거에 멈춰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상처도 아물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죽음의 에너지가 집안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정신도 과거의 슬픔과 후회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거실 정면에 커다란 영정 사진을 두고 생전의 옷가지들을 하나도 치우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의리이자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집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슬픔이 무서워 집에 머물기를 꺼려했고 본인 또한 매일 밤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자의 기운이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을 갉아먹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독이나 이유 없는 불안감이 혹시 이런 정체된 기운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차마 버리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와 예의, 이는 고인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붙잡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은 고인의 길을 가게 해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를 비우고 집안의 낡은 기운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자식들의 복이 들어오고 노년의 평안함이 깃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빈곤이나 인간관계의 갈등도 사실은 이 기운의 정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음산한 기운이 돌면 자연스레 말수가 적어지고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생기며 밖으로 나가 활동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집은 사당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꿈을 꾸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생명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나 사진이 여러분의 오늘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분을 기억해 주나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 여러분과 자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자비로운 결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먼저 간 인연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진 앞에 엎드려 눈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환한 햇살 아래서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늘에서 바라는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을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거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행동의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 50살 이후의 삶을 평안하게 가꾸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에 걸린 사진들의 위치를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안방이나 거실 정중앙 혹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고인의 사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의 생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사진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식탁 근처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절한 높이의 서재 혹은 거실의 측면이 좋습니다. 시선이 가끔 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되 하루 종일 그 기운에 압도되지 않는 자리가 최선입니다. 또한 사진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커다란 영정사진은 제사 때만 잠시 꺼내어 뵙고 평소에는 작고 단아한 액자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기운이라는 것은 크기에 비례하는 법이라 작은 사진은 추억의 매개체가 되지만 너무 큰 사진은 집안의 길을 누르는 형국이 됩니다.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태도 역시 집안의 운기를 결정합니다. 50세가 넘으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서운함이 있다고 해서 죽은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이랬겠느냐, 혹은 내가 죽어야 이 집구석이 조용하겠지 같은 죽음과 연관된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집안에 음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실제로 고인의 기운을 나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악수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삶이 고달플 때일수록 오히려 밝은 빛을 향해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의 확신이 조상님의 음덕을 불러오는 진정한 주문입니다. 또한 집안에 쌓여있는 고인의 유품들을 정리하십시오. 특히 생전에 입으셨던 옷이나 신발, 매일 쓰시던 지팡이 같은 물건들은 그분의 채취와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3년상이 지났음에도 그것들을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꼭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물건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중히 태우거나 정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그 공기가 순환될 때 비로소 집안에 활력이 돕니다. 삶의 지혜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맑게 닦고 불필요한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0살 이후에는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 내면의 평화를 먼저 돌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쑥판모욕하거나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며 화를 내는 것은 내 안의 양기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고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진을 옮기며 내 주변의 질서를 바로잡으십시오. 외부의 풍파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집안의 기운은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평안한 노후는 비움에서 옵니다. 과거의 슬픔과 연관된 물건을 치우고 그 자리에 푸른 식물이나 따뜻한 햇살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진정한 보답입니다. 자손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며 죽음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문을 일으키고 자손들의 앞길을 밝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법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맺음을 할 시간이 되었군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숭고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은 그들이 남긴 생명의 불꽃을 우리 안에서 더 밝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이후의 삶은 마치 해 저무는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등짐을 가볍게 하는 일이지요. 과거의 슬픔, 미련,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 놓인 사진 한 장까지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집안의 기운을 맑게 가꾸고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식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얼굴에 슬픔과 그늘이 가득하다면 하늘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진 속에 갇힌 부모님은 여러분이 당신들의 사진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진 속에서 걸어나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사진을 옮기는 작은 실천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겨붙은 무거운 감정의 다리를 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공부하며 살아왔지만 책 속에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라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 적절한 햇살, 그리고 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풍수이자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훗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추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혹시라도 그동안 사진을 잘못 두어 집안에 우환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깨달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기운이란 것은 마음의 방향을 트는 순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듣고 나서 집안을 정돈하고 나면 전보다 훨씬 가볍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50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혜를 배우고 집안의 낡은 습관을 바로잡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맑은 기운을 받아 세상 속으로 당당히 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짧은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면 별이 더 빛나듯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삶도 더욱 깊고 아름다운 빛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마음의 평화가 곧 집안의 평화입니다.